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 그래서 부동산공법을 토지공법 이렇게도 불러요. 토지공법 이걸 부동산공법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법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적인 법이다.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이 공법하고 비교해 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자, 제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했어요. CF 비교. 그래서 공법하고 구분해 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럼 사법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사법은 사적인 법이다. 그죠?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사법.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 대표적인 게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그럼 민법 같은 사법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은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적 관계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 국가하고 국민. 여기 개인이라고 써놨는데 개인이 국민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이거를 우리가 공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이라고 그래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봤죠?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라면 우리 공법 관계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그려놨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복종을 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합쳐갖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 저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거를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공법의 성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공법의 성격. 크게 이제 네 가지 써놨는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국가가 부동산, 토지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헌법이라는 게 당연히 공법이에요. 그럼 헌법은 무슨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들어만 본 거죠. 제가 들어만 봤는데 헌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항.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거를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구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통치구조를 정하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규범을 헌법이다라고 하고요. 헌법도 당연히 공법입니다. 그리고 형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형법.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해요. 살인 저지르지 마라. 또 물건 훔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저 사기당했는데 아무튼 중고나라에서 물건 또 만년필 하나 살려고 했다가 사기당했어요. 나쁜 새끼. 아무튼 그래서 사기치지 말고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범죄로 딱 규정하고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합니다. 그거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고 하고요. 이 형법도 당연히 공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들어본 것들이 다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냐? 행정법. 부동산에 대한 행정,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법. 자, 얘가 우리 부동산법의 성격 핵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다. 그래서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100점이에요. 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거 이런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다. 이게 공법의 성격입니다. 그럼 왜 국민들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겠어요? 규제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만 철저하게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독점 현상. 우리 2대8 이런 거 들어봤어요? 2대8이 뭐 가름만 따고 그러는 게 아니고 2대8 팔레토 법칙이갖고 상위 20%가 우리 국토의 80%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파트 뭐 몇백 채, 뭐 400채인가 500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야, 그거 어떤 경우예요? 혼자서 아파트 400채 갖고 있다. 부러운 경우에 부러운 경우인데 혼자서 이렇게 아파트를 독점하는 거예요. 왜? 투기하려고, 투기. 그래서 부동산에 또 투기가 그냥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투기의 온상,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 건설회사가 아파트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 아니죠? 아파트 건설할 땅만 딱 매수해놓고 먼저 분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분양한다고 그래요. 선분양. 그런데 분양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또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의미는 국가가 분양가 싸게 분양해라.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분양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싸게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게끔 분양가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의 시가는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에 먼저 분양하는 거죠. 그럼 분양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가와의 차익 2억 보는 거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실제 아파트에 살 것도 아니면서 분양만 일단 받아보자. 그래서 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막 미분양 요 무덤이었죠.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데 아무튼 미분양의 온상이었다. 요새 그냥 어때요? 요새 분양한다는 경쟁률이 뭐 10대 1, 100대 1도 아니고 1000대 1, 10,000대 1 나오는 거예요. 다 투기 그냥 아주 우리나라 미쳤어요 지금. 부동산에 미쳐갖고 투기의 온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져요.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맨날 수도권만 개발이 되죠. 수도권만.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다 저해하고 환경이라든지 생태 이런 거 다 파괴하면서 다 난개발이 돼갖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만 부동산을 맡겨두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투기하니까 투기하는 데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딱 지정해요.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어요? 투기과열지구.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인가요? 여기요? 투기 엄청나네. 아무튼 투기과열지구라는 딱 지정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 분양권 이거 사고 팔 수 없게끔 전매를 제한한다 그래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끔. 혹시 아파트 한번 분양 받아보신 분? 요 주위에서 뭐 몇 분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해보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여태까지 우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매매나 임대차 이런 거 다루니까 처음에 접근성이 좋죠. 근데 공부할수록 계속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아예 처음에 접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접하지 않았던 거, 우리 겪어보지 않았던 것을 다루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6개 과목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과목이 공법이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서 한 2명이 그래요. 2명. 미친 사람. 아무튼 그래서 이 나중에는 제일 재밌어질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접하지 않았고 그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분양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금 내고 딱 사인 딱 계약서에 사인 딱 해요. 사인 딱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딱 나오죠. 그 계약서 갖고 딱 나온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분양권 파세요. 이렇게 들러붙는 중개사들. 그거를 소위 떴다방이라고 그래요. 떴다방. 분양권 전매하고. 그러니 떴다방 잡으려고 들어온 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일체 사고 팔 수가 없게끔 그래서 투기 못하게 이런 각종의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거 지정해갖고 규제하는 거예요. 또 국토가 난개발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하래요. 그럼 내가 땅이 있어요. 내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못하게 합니다.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거를 건축 허가라고 그래요. 그럼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할까요? 함부로 건물 져갖고 부실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죠. 세입자든지 딴 사람이 죽어요. 즉 함부로 건물 짓게 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거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공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안전기준 이런 거에 맞을 때만 허가를 받아갖고 촉법하게 건축하도록.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투기하면은 자기는 돈 벌죠. 그런데 아파트 땅값 이런 거 아파트값 다 급등했다. 무주택 서민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하고 그 빈부격차가 계속 그냥 엄청나지는 거예요. 아파트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갖고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어차피 저는 팔고 나갈 게 아니니까 아파트 값만 올라가면 세금 늘어나고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뭐 우리 아파트만 올라가나요? 다 따라서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면 자기는 돈 벌지 몰라도 국가 전체, 국민 전체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나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공공복리, 공익이라고 그래요. 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각종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게 됩니다.